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만 9천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 1만 900여 명 줄었지만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86명 늘어난 573명으로 4개월 사이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난 이유를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 완화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한웅희 캐스터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최근에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광주광역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지역 감염과 해외 유입을 합쳐 총 66만 4,730명입니다. 7월만 놓고 봤을 때는 3만 4,9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8월에는 9만 1,900여 명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8월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주말 확진자 수는 2,000명대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평일에는 모두 4,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8월 15일 광복절 연휴가 낀 시점에는 6,737명까지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또 어제 확진자는 5,746명까지 치솟았는데요. 전라남도 또한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6,527명, 오늘은 6,083명으로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 수는 늘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자영업자나 공연업계에서는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인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 완화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운영 제한 시간이 해제돼서 늦은 시간까지 손님들로 가득 찬 식당들과 술집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 한국 영화 헌트 그리고 한산, 또 할리우드 영화 탑건까지 흥행에 성공하면서 극장가에도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축제와 공연이 재개된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각 대학의 축제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않았던 각종 콘서트와 축제가 개최가 되면서 연예인을 섭외하려는 일명 섭외 전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해당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기 위해 웃돈을 주고 티켓을 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공연이나 축제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점만 달라졌을 뿐 이제는 코로나19 이전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문화공연계가 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처럼 또 이렇게 잘 흥행을 한다는 게 참 반가운 것 같은데요. 그만큼 감염에 대한 위험은 좀 더 올라갔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대학 축제에서는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고 유명 가수의 콘서트는 코로나의 주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간에 노출된다는 것 자체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이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천 송도 그리고 거제, 남해, 전주 등에서 맥주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야외 행사이긴 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맥주를 마시면서 즐기는 축제라는 점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이런 광주의 경우에 8월 말부터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에서 맥주 축제가 열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코로나19 발생 3년째인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해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비롯해 취소나 연기됐던 공연과 축제들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거리두기도 안 오고 있고 또 이제 서로들 이제 이런 그 경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대로 그냥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몇 번은 이제 해봐야 또 시행착오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 경제에 활성화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될 수 있겠죠. 정체되어 있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숨통은 트일만 하지 않을까 생각. 지금 근데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제 식당이나 뭐 술집들도 다 영업을 끝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게 뭐 지장은 없을 거예요. 코로나 보균자가 축제 참여했다가 다른 분들한테 좀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제가 코로나 세대여서 축제를 좀 많이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 감수를 하고 축제를 나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가보고 싶긴 해요. 코로나 확진자가 막 늘었다 이제 요즘에 이런 것보다는 서로 더 조심하면서 즐기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큰 것 같아요. 다들 어쩌면 그게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이런 시민들의 갈증을 씻어주듯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8월 31일부터 대규모 맥주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광주 비어 축제를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시기로 해서 그동안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이들이 처음으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자영업자라 해가지고 이제 판매전도 하고 광주 시민들이 15,000명 정도, 2만 명 정도 그 정도는 왔었습니다. 여기서 축제를 함으로써 주변에서 이제 그 축제 끝나고 다시 자리를 옮겨서 옆에 음식 저희들 거리로 나가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2차, 3차 해가지고 이 주변을 해서 이제 아마 경제적인 효과는 좀 크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 축제에 참여키로 한 업체 또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 좀 전이랑 후랑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확연히 많이 다르죠. 코로나 전에는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매장을 찾아주셔가지고 매장에서도 많이 드셨고 밤늦게까지도. 근데 코로나 오고부터는 거의 매장에서 드신 손님도 안 계시고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막 그런 거 네. 걸렸을 때는 좀 어떤 심정이셨어요? 좀 참담하죠. 이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뭐 나가는 지출은 다 똑같잖아요. 이제 식자재만 거기서 조금 차이인데 그거는 뭐 인건비나 이런 거에 비할 수도 없고 현재는 계속 빚이 쌓여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식당 업무 보시는 분들은 그 선을밖에 모르는데 이제 직접 우리 그 자영업자들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그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들어보시는 게 좋긴 한데 시청 쪽에서 많이 이렇게 후원이나 이런 걸 보조 같은 거 해주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지역에 어떤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좀 손님들이 여기 갑자기 많이 찾고 좀 그런 효과가 있었나요? 김대중 컨벤션에서 네네. 무슨 가수 네. 온다거나 내지는 그 야구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다 핸드폰 보고 다 찾아오는 추세이기도 하고 거기에서도 많이 알려질 거고 또 이제 알려지다 보면 또 매장으로도 많이 찾아오실 것 같아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광주광역시와 서구청 그리고 여러 맥주 회사의 후원으로 열리는 올해 행사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큰 즐길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리 지역 최근 확진자 추이는 하루 4,000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코로나19 확산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증상이 좀 심했어서 다른 분들 통해서 다시 감염된다고 하면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사람들이 조금 더 주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공적이다 보니까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돈을 사용해서 이제 축제를 하는 거는 민간 단체보다는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축제는 어차피 결국은 코로나가 더 퍼질 거잖아요. 아무리 바뀌어도 단체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딜레마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다시 걸린 사람도 많고 맞아요. 더 아프기도 하니까 네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축제 있으면 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전주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전주에 최근에 감액 축제 했는데 네네. 친구들이 감액 갔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최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감액축제도 입장 인원을 하루 2만 명으로 제한하고 좌석 간 거리를 대폭 넓혀 진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주 감액축제에서 나온 환경 문제 또한 심각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최소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소비한 일회용품의 양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전북 시민 공동행동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 맥주축제에서 이틀간 배출된 일회용품 쓰레기는 총 14만 개. 이 양은 100리터 용량의 종량제 봉투를 기준으로 약 200봉지의 양입니다. 환경에 따른 광주광역시와 전주시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광주광역시는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살펴보면 특히 광주시청과 산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에서는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광주시가 보조금이나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의 경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권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가지고 일회용 컵 사용을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 축제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 광주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기관과 협업해가지고 그러니까 맥주 그 다용 컵은 저희 그분들이 다시 수거해가지고 소독해가지고 세척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재사용표로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코로나 시국이 좀 잠잠하다가 다시 이제 좀 유행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책으로는 축제 공간을 약간 울타리 형식으로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걸어다니기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아마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신나고 또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마시는 것만큼 기분 좋은 풍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주최 측의 노력으로만은 부족해 보입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사회의식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상 회복은 이제 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 축제의 문제는 일회용품 쓰레기도 참 문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전주 가맥축제의 경우에는 이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 1인당 평균적으로 2.5개에서 3.5개의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행사가 끝난 뒤 현장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오염된 일회용품들이 널려 있었고 분리배출한 재활용품 중에서도 상당량이 회사 로고 코팅이나 음식물 오염물이 묻어 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통해 보조금이나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맥주 주최 측은 다회용 컵을 수거해 세척을 한 후 축제 기간 동안 꾸준히 이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코로나19 방역 대책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좀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축제 주최 측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축제 주최 측이 마련한 다회용 컵 사용 같은 그런 환경 대책은 코로나19 방역에는 다소 부정적일 수 있는 양날의 검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다회용 컵을 사용하겠다고는 하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깨끗하게 세척한 컵이 새로운 코로나 감염의 감염원 매개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고 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따라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컵을 세척하는 것은 물론이고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행사장 소독을 통한 청결 유지와 행사장 내 마스크 착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요원을 배치해서 환경 보호와 코로나19 방역 모두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일상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일상이 다시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이 지켜져야 되겠습니다. 한웅희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